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 아이플렛 482화 천국 대마경 첫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두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자, 셋이서 계속하고 있네요. 네. 자, 들어가기 전에 홍라쿤 SF 판타지 초단편집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드래곤 역시가 재만병을 받았습니다. 이제 종이책과 전자책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빼박이야. 뭐, 전자책은 이게 이제 안 받아줘 이제. 그러니까 전자책 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럿 계셔가지고 저희가 전자책 빡세게 새끼예요. 이거 너무 많았는데 이제 안 된다. 어디서든 살 수 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네. 자, 얘기해 볼까요? 네. 천국 대마경은 뭐 지난 그 예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식으로 마사카즈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합니다. 제가 구성했을 땐 이런 게 없었는데 편집하면서 생겼네요. 네, 2019년 이 만화가 대단하다 남성편 1위 작품입니다. 거의 현재까지는 유일한 성과인 것 같아서 적어봤어. 아. 그러니까 갑자기 좀 각광받았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이식으로 마사카즈가 전작은 뭐 그래도 마을은 돌아간다라는 아 맞아, 그거 들은 것 같아요. 예,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책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고 좋아하는 작가인데 사실 이 사람이 그 판타지나 미스터리나 SF나 이런 어떤 장르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걸 되게 잘해. 그래서 약간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도 만화를 보면은 사실 애니메이션에서 그런 표현이 중간중간 나오긴 하는데 개그씬이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특유의 색깔이 나오기도 하는데 베이스는 역시 약간 하드 SF한 그런 데 있구나라는 걸 또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이 제품은 그래서 꽤 히트를 했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또 만들어졌고 네. 이게 또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가 돼서 네. 한국에서는 많이 보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느낌이 하여튼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오는 바람에 생각보다 반응은 없다. 라는 거죠. 한국에서 특히나. 그렇죠. 이게 발간 속도도 한국이 되게 늦어. 현재 지금 한국에선 8권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일본에는 9권이 나왔거든요. 지난 6월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럼 아직 멀었네요. 네, 왜냐면은 되게 늦더라고. 후순위인 것 같아. 그래서 뭐 한참 2권이 거의 뭐 한 몇 달 주기로 이렇게 출간된 적도 있고 이제 모았다가 이제 낸 거겠지. 그래서 한 5, 6년 연재된 것 같은데 아직도 8권이면은 진짜 느린 거지. 월간지 연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은 그래서 총 13화까지였나요? 네. 13화까지가 6권? 7권 처음 7권 완전 초반 그 정도까지. 까지라면서요. 예. 네. 그럼 거의 다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너무 때려박은 거 아니요? 그래서 다음 이 시즌을 보려면은 최소한 3, 4년은 걸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슬프다. 근데 그러게요. 만화가 곧 완결될 것 같은 약간 분위기도 있기도 하고. 아, 근데 뭐 무작정 또 늘려나가면 얼마든지 늘려나갈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약간 느낌상 뭔가 비밀이 큰 게 하나 밝혀지면서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그리고 이 시즌 1 애니메이션 막바지에 또 그 분위기를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시간 순서를 약간 오독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깜짝 놀라게 하면서 끝나는 것도 있긴 했죠. 네. 그런 부분 되게 재밌었고 네. 애니메이션 자체는 그 일본에서 2023년 4월 1일에 공개됐고 한국은 6월 말쯤에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폐쇄된 천국과 폐허가 된 바깥 세상을 오가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세계가 이제 교차를 하면서 두 이야기가 계속 교차를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고 아주 명백한 또 하나는 마치 이제 방공호 같은 세상 하나. 근데 너무 이질적인 세계인 거지. 그렇죠. 남녀 구분을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나오고 뭐 그런 약간 것들. 그 느낌이에요. 예전 영화 아일랜드 있었잖아요. 거기는 그렇지. 이제 그 만들어진 어떤 식용이 아니라 키워지는 애들. 복제 인간들의 세계를 보면은 굳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성적인 거는 교육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오히려 너무 그걸 배제하니까 이게 약간 묘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세계도 그렇고 결국은 그게 정상적인 자연적인 세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마치 이건 필연적이다라는 느낌으로 깨지기도 하고 어쨌든 되게 무균실 같은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가장을 한 거죠. 이거는 세계가 멸망하고 살아남은 유일한 천국이다라는 그치. 식으로 계속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페이크였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벽에 갇혀 지내던 아이들도 나오고 밖에는 히로코라고 하는 괴물들이 종종 날아다녀요. 꼭 날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키로코가 부를 때 이제 히토쿠이라고 부르지. 대부분의 네.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식인
식인이라는 뜻이잖아. 그런 거죠. 토크가. 네. 그러니까 식인 괴물 이렇게 하는데 히로코는 약간 직관적이진 않아가지고 왜 마루는 자꾸 히로코 하나 하는 것도 작품 후반부에 이제 왜인지가 이제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주요 캐릭터는 좀 여럿이 있어서 빠르게 훑고 갈게요. 일단 키루코. 이거 자꾸 키리코랑 헷갈렸었는데 강 기자가 얘기해줘서 바로 잡았는데 키루코. 누나의 몸을 한 남자죠. 누나 이름이 이제 스포일러가 키리코. 있습니다. 네, 스포일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루라고 하는 소년의 보디가드로 이제 있었고, 그리고 총을 되게 잘 쏴요. 명사수더라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짜는 어떤 역할을 하는 브레인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대마경의 주인공처럼 보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 중심이 되는 거는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인 것 같아. 그게 더 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얘네들이 어떻게 이 모험하고 그 여정을 따라가는지 뭐 이런 거를 보는 재미가 훨씬 더 훌륭하기도 하고 네. 이제 그 주인공이 되겠고 마루 같은 경우는 이제 미소년 그치. 그리고 점점 같이 다니다 보니까 키루코를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얘의 목표는 이제 천국이라는 데를 찾는 걸로 나오고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찾아야 된다. 거기서 무슨 주사를 그거 놔줘야 아시죠? 된다. 뭐 이런 그게 얘기를 있었죠. 하죠. 그리고 얘는 그 히루코라는 어떤 그 괴물의 어떤 핵을 터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치. 그걸 마루터치라고 하죠. 나중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학원에 있는 애들이 여럿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토쿄 얘가 이제 마루랑 같은 얼굴을 한 여성이 있죠. 근데 처음에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저 되게 헷갈려가지고 모호하게 나타나다가 이제 코나랑 같이 있는 장면에 여자였구나가 명백하게 드러났죠. 뭐 나 그런 짓을 할 거면 너랑 하고 싶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 왜냐면은 이름도 토키오라고 하면은 맞아요. 사실 남자 이름인데 그렇죠. 오자가 그래서 남잔가 보다. 그리고 머리도 일부러 짧았어. 그래서 코나랑 있을 때 왜냐면은 다른 모든 그 학생 아이들이 코나를 다 좋아하잖아. 그렇지. 그 그림을 평소에 많이 그리는데 그 그림 나 줘 뭐 이런 거 봤을 때 제일 상급생처럼 보이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감정으로 접근을 했다. 그리고 성적인 게 또 배제된 세계이기도 했고 그런데 안 가르쳐줘도 다 하더라. 본능이다. 너의 그거랑 나를 맞춰보자. 뭔 소리야? 어디서? 아무튼 코나 미남이고 얘가 그림인데 그림이 약간 예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 중간에 보면은 그거 자체도 스포죠. 스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냥 미래를 알려주는 운명을 알려주는 건가? 예지죠. 아니 그거 봤을 때 이 예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괴물이 왜 나왔을까라는 게 이 학원의 비밀 중에 하나일 수 있어. 그거를 거기서 봤다고 하잖아. 이거 이런 괴물이 있었다는 걸 그 아포칼립스 세계에 있던 어떤 문양을 가진 아기 형태의 뭔가가 있는 걸 봤어. 그러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커 나가게 뭔가 설계를 한 건가? 애의 어떤 상상을 반영한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근데 중간에 얘가 보면은 그림을 막 물고기에 막 손 많이 달리는 애를 막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게 되잖아 죽은 다음에. 아니 그 키루코랑 마루가 걔랑 싸우는 장면이 또 뒤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지가 아니라 이렇게 만드는 어떤 계획이라는 거 보는 게 맞지. 예지 능력은 다른 애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지같이 모호한 거에 기대기보다는 이게 시스템상으로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인재라고 보는 게 훨씬 그 메시지에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긴 그걸 하죠. 의도한 어떤 페이크였던 것 같기도 하고. 뭐 나중에 그건 뭐 드러나겠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 있었고 들어가면은 이제 평화로운 학원 풍경이 나오고 뭐 교복 같은 거 입은 애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그 로봇이죠.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약간 미래 같은 느낌이 들게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 안 보신 분이 훨씬 많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학원과 그 바깥 세계, 그러니까 이게 학원 내부와 바깥 세계가 이제 분리가 돼 있고 누가 봐도 여기는 이제 미래인 걸로 되게 왜냐면 밖에는 문명이 다 무너졌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 문명을 유일하게 보존한 어떤 세계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걸 좀 대체하는 그 효과도 있는 거고 그게 어디서 유래했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밖에서는 모르고 있고 여기서는 마치 그걸 알아서 막은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지. 일단은 그런 식으로 따라가자고요. 그래서 토쿄라는 애가 이제 시험 보던 중에 갑자기 바깥으로 나가고 싶습니까? 라는 문제가 뜨면서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화면이 전환되는데 바로 그 바깥 세상으로 보이는 곳이 나오죠. 그 소년이랑 어떤 소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마루랑 키루코죠. 그래서 폐허가 된 세상을 여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얘네들도 만만치 않은 게 길 가다가 막 어떤 무법자 같은 애들을 만났는데 가볍게 제압을 해요. 걔네들을 막
그 총으로 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격투술도 상당한 것 같고. 근데 그 총이 또 특이하게 건전지를 사용하는 레이저 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센데 4번밖에 못 쓴다고? 3번 내지 4번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끔 4번도 발사가 돼서 거기다 이제 기대다가 좀 망하는 경우 이제 그걸 표현하기 위한 되게 적절한 장치로 보이고 어쨌든 그냥 광선총이야. 그래서 킬코센이라고 하잖아. 그 3-4번밖에 못 쓴다는 그 페널티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위협용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근데 위협을 떠나서 되게 잘 쏴. 나중에 그거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마루가 그렇게 움직이면서 쏘는데 명중시키는 사람 막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결국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타겟에 나가는 게 초반에 나오고. 근데 이제 건전지 충전식이기 때문에 뭐 전기 다 생산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충전할 수 있는 데가 막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끼고 아껴서 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설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무법자들한테 그 천국에 대한 정보를 좀 얻어요. 그 뭐 토마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천국 같은 곳이 있긴 있어라고 해서 일단 글로 향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또 장면이 전환되면서 토마토가 널려 있는 아까 그 학원이 나와요. 그래서 마치 그 천국이 여기인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또 미미 히메라고 하는 그 여자애가 나오는데 걔가 예언을 합니다. 토키오와 닮은 사람과 다른 한 명이 날 구하러 올 거야. 그게 맞았죠? 예. 그치.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 보니까 네, 그게 이런 되게 촘촘하게 잘 껴놨더라고요. 이런 복선이 어. 이건 또 뒤에 얘기하기로 합시다. 예. 맞는 말인데 꼭 맞는 말은 또 아니었어. 아니 근데 이게. 그 요때는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마루겠구나. 마루가 여기를 찾아서 가는 어, 거구나라고 그치, 그치.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없어 우리는. 자기를 구하러 올 거다라는 게 이거 이렇게 또 다시 그건 안 보신 맞잖아요. 분들도 뒤에 얘기할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적어놓은 거야. 다시 보면서. 그리고 다시 이제 바깥 세상인데 얘네들이 막 길을 걷다가 우연히 되게 멀쩡한 여관에 닿게 돼요. 뭐 아주머니 되게 친절하시고 거기서 뭐 먹을 것도 잔뜩 먹고 뭐 목욕도 하고 되게 좋았어. 근데 알고 거기서 보니까 그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긴 했는데 뭐야?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오네상 이렇게 부르나? 내상 이렇게 내상 누나라고 이렇게 부르고 해서 둘이 이제 핏줄인 줄 알 거죠. 친형제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너네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얘네가 놀라면서 아니다 우리 그런 사이 우리 아니다. 타인이다. 그리고 아니고 우리는 핏줄로도 엮여져 있지 않고 그리고 그런 사이도 아닙니다를 되게 장황하게 설명해. 왜냐면은 얘네들이 이런 상황인데도 말도 제대로 하고 예의도 있고 젓가락질도 똑바로 한다고 정 과장 젓가락질도 어쩌라고. 똑바로 이 페어에서도 젓가락질 똑바로 한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어쩌라고. 조언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것도 페이크다. 페이크다 이 새끼야 하면서 이거를 먹이로 주려고 했다. 누구한테? 그러니까 히토쿠이로 사람이 변화하는 세계야. 처럼 이제 그 암시가 나오는 거죠. 히토코이가 이제 사람을 먹어버리는 이제 세상인 그때는 거죠. 사람이 히토쿠이로 변한다는 얘기는 안 나왔었어요. 아니 근데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히토코이가 먹혔으니까. 아들을 먹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왜냐면은- 약간 미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왜냐면 실제로 와가지고 안 죽였으니까 히토쿠이 몸속에 내 아들의 혼이 들어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였죠. 그런 착각이지. 건가? 나는 이제 네. 변했다라고 여겼는데 후에는 그 능력을 가진 애가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해서 근데 아,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언급은 안 됐었어요. 아무튼 여기서. 그래서 얘를 그냥 먹이로 던져주려고 했는데 그 위기를 뭐 이제 이겨내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2화로 가면은 이제 다시 학원 얘기가 나옵니다. 그 시로라고 있어요. 그 키 크고 허연 머리 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이제 기계를 되게 잘 다루는 애야. 바가지 머리. 바가지 머리. 그런데 얘 태블릿에 그 미미 히메라고 그 예언하는 애, 걔 샤워하는 사진이 갑자기 띵 날라와. 그래가지고 엄청 부끄러워하면서 또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뭔가 보여줘요. 약간 몸에서 신호는 오는데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얘는. 그쵸. 얘네들은 그런 개념을 전혀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 왜 내가 얘 알몸을 보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그러면서 얘가 계속 동요하는 게 나와. 그렇지. 그리고 이제 타키오의 벽에는 이제 코나그리 알 수 없는 그림들이 있고, 그리고 타카라고 되게 뭐라고 해 운동력이 월등한 남자애 하나 있어. 얘는 다치지도 않아. 막 3층 높이에 떨어져도 막 멀쩡해. 그래서 얘가 막 벽을 청소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 타고 그 기둥을 오르는 시범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고 애들이 그걸 구경하는 장면이 나오지. 자, 이걸 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 아이들은 능력이 있다. 뭔가 능력자들이다. 그러니까 정상 범주를 좀 넘어서는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다 달라. 다 개개인별로 특성이 다 있는 것 같아. 근데 토키오가 그 능력이 계속 안 나오다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렇지. 아주 후반에. 예쁘잖아. 근데 모른다며 아까 성별도 몰랐다며. 제가 남자도 몰랐다고요. 예쁠 수 있어 나처럼. 응. 뭐라고요? 잘러. 편집이야. 귀에 이상한 한청이 들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바깥 세상으로 장면이 전환되는데 마루랑 키로코는 토마토 천국으로 가고 있죠. 뭐 물에 잠긴 도시를 대충 땡몸 만들어서 막 건너가가지고 그 천국에 당도합니다. 여기서도 막 설마 여기 안에 악어 있지 않겠지? 그래서 없을 거야 하고 도착했는데 진짜 알고 보니 있었대. 그치. 마을 사람들이 얘기해주지. 그런 개그. 그렇지. 그리고 앞에 얘기했지만 마루가 이제 미션을 자기 설명해줘요. 뭐 천국에 자신과 똑같은 애가 있고 자기는 걔한테 약을 주사야 된다. 그래서 미쿠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줬다. 얘기를 해주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는데 도쿄에서 온 그 토마토 상자에 어떤 마크가 박혀 있는데 그게 그 광선총에 있는 마크랑 똑같은 거지. 3조고던데. 맞아요. 다리가 3개야. 아, 그랬나? 3조고 아니야? 아무튼 그런 문양인데 뭐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천국의 힌트구나. 거기서 뭔가 뭐 매치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마루가 도쿄로 가는 배에서 키리코한테 고백을 날린다. 고백 공격. 요즘에 고백 공격 얘기 많던데. 뭔 소리야 갑자기? 그것도 공격이지 사실. 상대방은 그거 많잖아요. 뭐 이제 뭐지? 이제 공지는 누가 해주냐? 뭔 소리야 그게? 아니, 대학교에서 뭐 이렇게 과대 같은 애를 어떤 애가 좋아한다고 고백했더니 단톡방에서 고백하고 이러니까 그 과대가 나가버린 거야. 애들이 야 이제 공지는 누가 해주냐? 이 고백 공격을 했는데 그런 게 있었네. 거절을 굉장히 희한하게 한다. 네. 사실 이런 설정이 왜 필요해라고 초반에는 생각할 수 있어. 저는 만화를 계속 따라가면서 봐가지고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도 약간 줄타기를 하면서 좀 보는 관점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키리코가 나 원래 뇌는 남자야라는 고백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뭐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아니, 남자를 그치. 어. 좋아한다거나 약간 그런 은유인가라고 그러니까 생각할 여자를 수도 있지. 좋아한다거나 그래서 뭐 그런 거에 은유인 줄 알았더니 문자 그대로다. 과거 얘기가 나오면서 진짜였다라는 식으로 나오죠. 과거 이제 자기 친누나인 키리코랑 키리코지. 키리코. 키리코랑 같이 무슨 어디 도쿄인가요? 뭐 그런 데서 도쿄였지 무슨 네, 뭐 맞아요. 아사쿠사 근처에서 전동 레이스를 한 거야. 이제 세상이 다 망했는데도 뭔가 그 유의할 거는 사람들을 필요해가지고 거기다 돈 걸고 뭐 하는 그런 걸 했는데 키리코 같은 경우는 그 레이서로 활약을 하고 있었고 동생 하루키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별다른 설명 없이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키리코는 키리코랑 똑같이 생겼어. 머리색만 달라. 그치.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사고를 당하는 거죠. 아니 왜냐면 배에서도 그 나오거든요. 배였나 어디 거기 도착했더니 나 옛날에 그 레이서 팬이었다고 그런 그렇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진 주는데 색깔이 달랐어. 머리 색깔이. 그래서 그냥 같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그냥 짐작을 했었던데 그건 아니었던 거였죠. 그때 이 하루키는 그 로빈이라고 하는 어떤 무리의 리더를 되게 좋아했었고 얘네들도 거기에 속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고아들인 거지. 부모들이 없고 그래서 이제 모여 살게 되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뭔가 보듬고 있어서 겨우겨우 이제 생활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키리코가 동생까지 돌보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레이스 그 중에 히토쿠에가 나타난 거지. 투명 히토코에가 나왔는데 다들 몰라. 근데 얘 하루키만 발견했어 그거를. 그쵸. 근데 얘가 괜히 공명심에 혼자서 가서 그걸 퇴치하겠다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누나가 조금 있으면 지나갈 것 같아. 위험해. 그래서 내가 가서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만든 되게 어설픈 총을 들고 가서 싸우다가 안 무슨 통한다. 나사못 같은 걸 날리더라고. 못 날리는 건데 정말 박히지도 않고 그냥 텅 튀어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적당히 하고 안 통해서 도망갔으면 됐는데 얘가 또 나이프 같은 거 들고 돌격했다가 오히려 거꾸로 먹히게 되죠. 그래서 이때 키리코가 가보니까 벌써 그 몸이 반은 반이상- 먹혔다. 억지로 막 끄집어냈지만 몸통아리가 진짜 다 녹아서 없어진 것 같이 그치. 보이죠. 거기서 이제 막 키리코가 막 절규하면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약간 총성 소리 같은 게 난 것 같아. 막 탕 소리 비슷한 게 나면서 갑자기 화면이 확 바뀌어. 그리고 깨어보니까 이제 병원이야. 근데 자기 얼굴을 보니까 누나 얼굴. 그리고 머리에 이제 수술 자국이 있는 거지. 어. 그래서 마치 하루키의 뇌를 그 누나의 몸으로 옮겼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 총성이 그러니까 캐치를 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누나는 이제 뇌사 상태고 그치. 동생은 뇌만 남았고 이래서 어떤 의사가 의문의 의사가 얘를 합쳤다. 그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의사는 떠났대. 근데 얘 입장에서는 그 탕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치, 못 들었지. 누나는 분명히 나를 보면서 울고 있었는데 왜 내가 누나의 몸에 들어가게 됐지? 그럼 누나는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해서 얘는 모험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걸 찾기 위해서. 키로코는 사실 그 하루한테 의뢰를 받아서 이제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크긴 한데
개별적인 또 목표가 있어요. 그치. 메인 미션은 뭐냐면 2명을 찾는 거야. 한 명은 그 이나자키 로빈이라는 갑자기 사라졌어. 자기 보호자 같던 사람이 얘를 찾아야 되고, 또 한 명은 의사. 자기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호련히 사라진 의사가 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의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늘 수소문을 하죠. 그래서 그걸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정체를 맞닥뜨리게 되는 게 이제 우선은 로빈이었던 거지. 아주 끔찍한 또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너무 짜증났어요. 예. 그 장면.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현지 시점으로 오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다 나눴는데, 배에 손이 달린 물고기 같은 히토쿠이가 승선을 합니다, 거기에. 앞서 얘기했지만 코나가 그린 그림 중에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게 그 광선총도 안 통해. 그 왜냐면은 그 몸이랑 그 손을 약간 그 무슨 수포 같은 막이 보호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고기니까 물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서 그 물로 몸을 감싼 것 같아. 약간 그렇지. 그런 설정이었어.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광선이 안 먹혀. 그렇지. 굴절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가지고 얘 키로코가 생각한 게 뭐냐, 그 대마가 가득한 창고가 있었어. 그걸로 끌고 가, 걔를 유인하죠. 그래가지고 물을 다 흡수하게 만드는 거지. 그 대마가, 말린 대마가 엄청 흡수를 잘한다고 하네. 뭐 그러겠죠. 뭐. 그렇겠죠. 건조된 거니까. 네. 그리고 거기 박스도 있으니까 그게 온통 다 흡수를 해서 가볍게 이제 퇴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학원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 토쿄 얘기가 나와요. 이제 쿠쿠랑 같이 그 높은 벽을 넘어서 아기 구경을 하러 가는 거야. 그 쿠쿠라는 애가 아기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너도 궁금하지 않니? 했는데 아기에는 얼굴이 없어. 눈곱이 없어라고 하는 난 거죠. 그게 뭔 소린가 했는데 진짜 없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전학적인 어떤 실험 결과라고 보여야 될까? 아무튼 그거를 토쿄는 처음 보게 돼. 얼굴이 동그란 관형 무늬가 있고 음. 하체는 촉수 같은 게 돼 있고. 근데 독자나 시청자는 이제 알죠. 아, 저게 히토쿠의 뭔가 원형인가? 그렇지. 이렇게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생각해. 되는 거죠. 예, 왜냐면 디자인적으로 비슷하기도 너무 하고 똑같아. 그 문양은 똑같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경보가 울리는데 이상하게 CCTV가 토쿄를 발견을 못해.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하지만 짐작해 볼 수 있죠. 이제 나중에 후반에 가보면은 이 전체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미나라는 존재잖아. 얘가 자꾸 이제 뭔가 그 액시던트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토키오가 뭔가 그 아기한테 자극을 일단 받아야 되고 뭐 약간 그런 방식으로, 하지만 이 상황을 어른들은 절대 알아서는 안 돼. 그렇지. 이런 식으로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 후에 알게 되긴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때만 해도 토키오의 능력이 저런 뭔가 전자장치를 다룰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전혀 아니었던 그렇지. 거였어요. 왜 의식을 자기도 못하고 있다가 왜 이러지라고 이제 고민을 하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바깥 세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뱃사람한테 정보를 하나 얻어요. 뭐 그 마크는 미츠바의 것이 확실해! 하고 얘기를 하지. 되게 진지하게 해서 가봤더니 그냥 슈퍼마켓이었어. 그리고 정말 다르게 생겼어. 그냥 새인 것뿐이지. 그렇지. 공통점은 그냥 새야. 이런 개그. 다시 학원으로 가면 갑자기 이제 여기서 막 썸씽이 난무해요. 막 그 시로 그 바가지 머리는 미미미한테 난 네가 너무 좋아 하는데 그걸 아주 19금으로 고백을 하더라고. 아, 왜냐면은 얘네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너를 뭐 베껴가지고 네 몸을 만지고 싶고 아니, 막 너- 이렇게 지조적으로 너를 내 방에 표현하잖아요. 가두고 싶어. 뭐 가두고 뭐 만지고 싶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치. 아예 이렇게 얘기해. 제일 센 거 얘기했죠. 뭐요? 너의 알몸을 먹고 싶어. 그랬더니 아, 물고 싶어 이랬나? 그랬더니 그러면 날 잡아먹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얘기를. 거꾸로 물어보 미미가 그거 이상한데.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아닌데 뭔가 너 모르겠니? 막 이러면서 방에 가두고 싶다고 하니까 괜찮아 몇 시간은 뭐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고 그 타라오라고 초반에 앓고 있던 꼬마애가 하나 있었어. 얘가 막 몸에 그 고무 반점 생기는. 검은 반전 생기네. 걔는 이제 토끼한테 갑자기 키스를 시도하기도 하고 토끼 깜짝 놀라서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토끼가 그래도 놀라가지고 코나 만나는데 이왕 만져질 거라면 코나 너였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도 해서 뜬금 고백. 그래서 드디어 이 세계에 뭔가 성적인 개념이 갑자기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애들이 이제 나이도 들었고. 그리고 뭔가 좀 당황해하는 듯한 느낌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느낌과 개념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닥친 어떤 그 연애 상태에 몰입하게 된 자신에 대해서 되게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재미도 있고 뭐 의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타라오가 죽기 직전에 토키오한테 그 귓속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도망치라는 충고였죠. 여기는 위험해. 뭐가 위험한지 잘 모르지만 그렇죠. 그렇게 얘기 안 했던 것 같아. 대충. 자, 그리고 5화는 제목이 이제 맞이할 날이거든요. 키루코와 마루는 이제 지금 뭘 하고 있냐. 어느 동네 와가지고 키루코는 막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같은 거 팔아가지고 교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이에 막 마루가 그 오락실에서 오락하다가 그 동네 막 양아치들. 양아치들한테 얻어 맞을 뻔하다가 다 날려버리죠. 근데 이빨이 나가긴 했어.
앞니가 나갔죠. 그치. 저 그래가지고 그걸 본 순간 아니 이렇게 주인공의 이빨을 날리고선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지? 그랬더니 진짜 이빨이 나중에 자라는 걸로 나오지 않아요? 그치.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느 이제 좀 뭐 폐 아파트 같은 데 얘네가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늘 얘네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익숙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폐허가 됐지만 그나마 살아남은 어떤 저택이라든지 뭐 이런 공간에 들어가서 하루 묵고 또 이동하고 뭐 이런 방식이어서 침낭을 꼭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익숙하게 보이죠. 먹을 것도 어떻게 구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항상 표현하고 뭐 빵이 10년 됐어. 뭐 유통기한 10년 지났지만 한번 구워서 먹어보자. 곰팡이 안 쓴 데만 살짝 베어 먹어보고 뭐 이런 거 나오죠. 어쩔 수 없지 위급 상황이니까 계속 그런 방식이지. 그리고 이제 천국에 대한 뭐 단서를 찾아야 되니까 너 옛날에 어떻게 살았니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루는 이제 어렸을 때 부모도 모른 채 그냥 보육원에서 자랐대요. 5살 되기 전에 또 보육원이 또 망했대. 그래서 애들이 또 뿔뿔이 흩어진 거야. 근데 이제 갈 곳 없는 아이들이 이제 어느 일파의 보스 뭔가 이제 좀 자경단 같은데 또 들어가게 된 뭐 거죠. 로빈 같은 애 밑에 있었겠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마루터치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랬다. 그래서 뭐 없어. 단서가 없어. 그래서 이제 키루코는 이제 거기 그 집 안에 있는 만화책 긁어 모아가지고 이거 팔러 갔다 올게. 너는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집에 있어. 라고 이제 거기서 맵을 하나 얻어가지고 오죠. 아, 그렇지. 지도 지도를 하나 하나 갖고 가지. 얻어오고. 근데 마루가 없어진 줄 알고 막 패닉에 빠져. 얘도 약간 근데 그 앞에서는 남자라고 했는데도 막상 마루가 없으면 되게 패닉에 빠지죠. 뭔가 조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고민하지. 네,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계속 드러나요. 아, 이거 어쩔 그치. 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런 이성적인 감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다니던 파트너이자 동료니까. 가족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 그치. 같기도 그런 해요. 것도 있고. 진짜. 그리고 이제 몸에 반응하는 거지. 육체에 지배 당하기 마련이야. 뭔 소리야 갑자기. 그래 미소년이잖아 마루가. 아, 그 뒤에 보니까 너무 예쁘게 나와. 그 뒤에 얘기하겠지만. 미소녀이기도 해. 나중에 변장하면. 근데 알고 보니까 옆집에 있었다. 네. 옆집에서 자기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죠. 무슨 잡지 들고 가서. 그런 거 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가지고 막 긴장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배에서 만났던 사람이 따라온 거야. 니네가 좀 이제 실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불멸 교단이라는 데까지를 나를 호위해달라. 그러면서 막 뭐를 꺼내요. 그게 뭐냐면 히토쿠이의 뭔가 신체를 가져가면 거기서는 그걸 결합해가지고 뭐 불로 불사를 만들어준다더라. 그런 얘기를 해주죠. 근데 막 다 썩어 있고 막 그래. 얘는 이제 갖고 가자 소용 없는 거지. 그래서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치. 헤어지게 되고. 약간의 힌트를 준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그 불멸 교단이라는 데는 뭔가 인체 실험을 하고 그리고 그 인체 실험의 모태가 되는 거는 히토쿠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독자로 하여금 이제 그런 방식으로 바라봐라.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괴물은 아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괴물은 아니라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기 위해서 계속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런 단서를 던져주고 나중에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거 사실 설계를 되게 잘했어. 엄청 잘했죠. 사실 이런 교차 방식이 잘 못하면은 지루하지. 또 이 장면 나오면 이제 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또 되거든요. 근데 여긴 그런 게 좀 없더라고. 왜냐면 또 한 번 집중을 하고 거기서 나온 또 단서를 가지고 바로 이어버리고 이런 식이니까. 다 그리고 버릴 장면이 별로 없으니까 아까 뭐 미미임에 예언하는 그런 거는 엄청난 그러니까 복선이었고. 얘기하니까 진짜 그렇네요. 사실 애니메이션 좀 생략한 부분이 있긴 하죠, 당연히. 그래서 만화처럼 훨씬 더 촘촘하게 그걸 더 구성을 잘했고 그 앞뒤 순서를 조금 더 바꿨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교차가 더 자주 있는 것 같아. 근데 만화책은 사실은 그렇게 자주라기보다는 쭉 이어가고 그치. 뭐 이런 방식으로 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한편 학원 보면은 사와탈이라는 연구원이 있잖아요. 네. 하얀색 가운 입고 있는 아저씨.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관역 모양으로 생긴 아기들 방에 들어왔다가 그 벽에 찍힌 발자국을 발견하죠. 누구가 도망가다가 있구나. 토키오가 그 찍고 간 그 발자국.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병 걸린 타라오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결국 사망을 합니다. 키 살려서 실패하는 애. 이때 실패했었나? 못했지. 못했죠. 안 됐어. 되게 어린 나이였는데 키스도 못하고 죽었어. 그리고 여기서 그러잖아요. 원장이 이제 다른 아이들도 그러면 이런 병에 생길 수 있냐고 묻잖아요. 그 사와탈이라는 사람한테. 근데 이 공간은 되게 무기실 같은 데인데 병이 걸린 거면 아마 다른 애들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사실은 모른다는 얘기지. 지도 그러니까 모르는 거 아니야. 걸렸을 수도 있다고 라고 얘기를 하고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걸렸을 수가 아니라. 이미 몸에 발병돼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발병은 아직 안 했잖아. 뭐 하여튼 뭐 그런 상태다 했더니 복균 상태일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런 거죠. 네.
근데 원장이 그러면 뭐 약속의 날까지는 절대 발병하면 안 된다면서 막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원장이 백발 단발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80살이 넘은 할머니로 나오잖아. 그리고 휠체어는 페이크다 이 새끼. 맨날 휠체어 타고 그거 다녀가지고 되게 웃겼다 그거 했죠. 못 걷는 줄 알았더니 막 뛰어. 위급한 상황 되니까 뛰어가고 거기가 폭파되고 막 약간 그런 거. 아무튼 그 원장이 약간 그 악의 원흉처럼 보이고 어쨌든 이 공간이 학원으로 명명이 되고 있고 원장이니까 여기 짱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이 세계를 만든 어떤 주축 같은 느낌, 어떤 음모의 중심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리고 이때 토키오가 또 구토를 해.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얘도 지금 병에 걸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었다. 임신이다. 전조 증상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타라올 떠셨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타라올 또 화장하고 난 다음에 이상한 벌레 같은 게 남아 있는 모습까지 이게 나와요. 뭐 나중에 표현은 안 되지만 그냥 히토쿠이 된 거 아닐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그런 병으로 보여. 나중에 그런 아이가 거죠. 혼자 그 히토쿠이 능력을 막 발산하고 그걸 끌어모으고 이런 애가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어쨌든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이라고 가정을 할 때 그거의 부산물이나 뭐 부작용 같은 뭐 그런 결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요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바깥과 격리가 돼서 살아남은 천국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지옥 의 어떤 여파에서는 피할 수가 없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게 만들었던 거지. 그렇죠. 그때는 6화 제목은 100% 안전수야. 그 아까 말했지만 그 만화책으로 바꾼 지도가 있었어요. 키르코가 바꿔온 거. 거기에 100% 안전한 물이라고 표시된 게 있었어.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가죠. 근데 거기 도착했더니 호텔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이제 토토리라는 애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자애였죠? 네. 그래서 그 장소를 알려줘가지고 가봤더니 물이 그냥 침수된 지하실이었죠. 사람이 또 죽기 직전이야. 뭐 저기 뭐 괴물이 있다 막 이러잖아요. 그치. 히토쿠인 줄 알았지 그래서. 그래서 바로 등장해서 싸워가지고 뭐 총 쏘고 마루터치로 하려 했더니 마루터치가 안 먹혀. 얘는 진짜 그냥 곰이었대. 그치. 털 빠진 곰이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치다 보니까 너무 높은 데로 올라가서 내려올 수가 없다. 키르코가 여기서 또 고소공포증이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그 와중에 뭐 건전지 떨어뜨리고 뭐 가슴 만지주게 하는 뭐 대가로 뭐 건전지를 뭐 주워가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처리를 했어. 왜냐면 마루의 운동신경이 좋은 거 알았거든. 그래서 그걸 거기를 써먹은 거지. 톡톡 뛰어 내려가서 주워 와요. 그걸 두 번을 왕복인 거 하잖아요. 그렇지. 그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 토키오가 있던 학원에서 뭔가 유래가 된 애인 것 같고 토키오가 이제 닮았잖아. 누가 근데- 봐도 마루랑 닮았잖아. 그래서 쌍둥이라고 마루가 생각- 찾는 애가 토키오구나 이렇게 그쵸. 생각을 하게 만든 거지. 그치. 이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보면 이제 몇 편 뚝딱인데 만화책으로 보면 진짜 몇 년 사이에 이게 벌어지는 일이니까 너무 그 충격이 상당했거든. 근데 저는 그 반전의 충격이 컸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럼 반전이 될 만한 게 이거밖에 없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잖아요. 중간에 보다가 그거 맞아? 그랬더니 맞대. 그랬더니 그랬구나. 그리고 이 생각을 세계가 사실은 너무 그림체도 그렇고 약간 그 무라사와 나오키 비슷하기도 하고 오토모가치로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그렇잖아. 그리고 개그씬을 굉장히 잘 구성하기 때문에 얘네들 그리고 두 마루랑 키르코가 다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잔혹하게 안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 세계가 결코 안전하지 않고 정말 잔혹한 세계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이 토토리가 만화에서는 훨씬 더 작화가 어렸던 걸로 기억을 해. 그런가? 그게 뭐냐면은 얘가 자기가 호텔왕이 목표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몸을 팔려고 하는 거잖아 적극적으로. 그렇죠. 여자애가 마루한테. 아주 어린 애가 뭐 그런 식으로 나오죠. 아니 그게 뭐냐면 이제 토토리 호텔에 묵게 됐는데 마루가 갑자기 아까 했던 약속 왜 안 해주냐 하면서 가슴 만지려고 하니까 그때 갑자기 토토리가 쳐들어와가지고 제가 대신하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치. 키르코가 싫다고 하니까 토토리가 그걸 또 듣고 있었나 보지? 아무튼 그래서 그랬다. 토토리를 만지다가 보니까 음. 갑자기 마루가 그 안에 있는 핵이 느껴지는 거야. 그 히토쿠이한테만 있는 핵이 느껴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너무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와중에 키르코를 부르죠. 이것도 완전 개그 장면이잖아요. 그거 완전 불러왔더니 왜 부른 거야? 막 이런. 후배 위하는 선배가 있죠. 자세가 그랬나? 그거 아니었어? 뭐 하여튼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해결이 됐고 다음날 이제 토토리는 이제 호텔왕이 되겠으니까 이곳에 남는 걸로 하고 둘만 이제 불멸교단이라는 곳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다시 이제 학원. 토키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아요. 근데 병이 아니래. 별거 아니지 당연히. 병은 아니래 괜찮대. 그냥 조금만 쉬었다 가래.
그리고 그날 밤에 또 토키오가 이제 코나방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렇게 많이 찾아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아, 맨날? 뭔 소리? 왜 이렇게 맨날 좋아해? 수 있어. 아주 적극적으로 좋아하네. 근데 여기서 이제 웃긴 게 아까 그 초반에도 말했지만 CCTV 화면에는 코나 혼자 자고 있는 장면만 이제 송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른들은 알 거 아니야 이제 검사를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도 모르게 만든 거지.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7화 제목이 불멸교단이야. 이제 얘네들이 이제 불멸교단을 잡기 위해서 아예 노숙을 하죠. 그거 뭐 간판을 세워놔. 이제 걔네들 낚기 위해서. 그냥 뭐 히토쿠이 죽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불멸교단 사람들이 진짜 그걸 봤어. 그러면서 대표라는 사람이 우삼이인데 그 사람한테 보고를 해. 그랬더니 데려오세요라고 하는데 그래서 진짜 그 키루코랑 그 마루 앞에 누군가 와가지고 따라갔더니 이 사람들이 아니야. 알고 이것도 봤더니. 페이크였지. 페이크였어요. 이곳은 불멸교단이 아니라 리뷰맨들이라는 곳에 아지트래요. 얘네는 이제 그 집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그 대표라는 여자가 예전에 과거에 그 다리 부상을 입어가 찾아갔더니 다리를 그냥 잘라버리고 의족을 달아버렸대. 근데 얘는 표현을 격하게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걸 치료를 해주려고 한 것 같아. 그렇죠. 그냥 쓸 수 없는 거니까 절단하고서는 의족 달아준 거잖아요. 알고 보니 뒤에 가서 그랬지만 그치. 이 시점에 봤을 때는 그냥 되게 잔혹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인체 실험하는 애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 네, 그래서 인간과 기계를 융합하는 아주 흉악한 당체래.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거기 있었을 때 또 본 게 있는데 어느 커튼 뒤에 들어갔더니 조각난 어떤 사람이 기계에 연결돼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되게 끔찍한 그 광경이었겠지. 그것 때문에 확증을 한 거야. 확증 편향이라고 봐야 될까? 아 나쁜 놈들이야. 날 이렇게 저렇게 만들 것 같아. 그래서 탈출을 했다. 뭐 이런 식이었지. 네, 그리고 불멸교당 또 지하에 히토쿠이를 걔네가 막 기르고 있는 것 같대. 그러니까 그거를 막 처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거 없으면 그걸로 이제 침공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리뷰맨들이 그 시위를 하는 사이에 잠입을 하는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쉽게 그러니까 마루랑 들어갔어. 키루코가 잠입을 하는 작전이었죠. 아, 그렇죠. 그리고 이 건물은 보니까 전기도 되게 잘 들어와. 되게 좋은 공간이었죠. 근데 그 지하 뭐 주차장인가 거기서 이제 가사 상태에 있는 히토쿠이를 발견해가지고 마루터치로 막 처리를 합니다. 근데 그 제대로 움직이는 놈들이 있었잖아. 움직이는 놈이 아니라 되게 큰 모체 같은 게 이제 벽에 모체였나?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키루코가 그걸 보고서는 그 순간에 거기서 막 빛이 나왔나 그랬어요. 그러고 막 총을 쏠라 했더니 총이 안 먹어. 그리고 저기에서 애들이 막 깨어나가지고 팔다리를 막 잘라 먹죠. 그래서 죽나보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환각이었다. 마루가 뽀뽀를 깨운다. 정신 차려라 하면서 뭔 아니, 소리야? 뽀뽀를 하면 근데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깨어났어. 그리고 야, 마루가 이제 백설공주는 왜 깨어났는데 다 그런 거지. 어디다 끼워 맞춰? 현실로 되돌리는 마법이죠. 그래서 이제 마루가 남은 모체는 전부 처리하고 그때 이제 눈에 안대를 하고 있는 검은 양복 입은 남자가 무섭게 찾아오죠. 생긴 남자가 나오지. 그리고 자기가 이제 우삼이다라고 밝히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8화 들어가면 리뷰맨들이 막 불멸교단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막 리뷰맨들이 던진 돌이 이제 교단 쪽에 들어갔는데 그걸 다시 던졌어 이쪽에서. 그랬더니 하필 그 대표 여자가 맞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죠. 네. 그래서 다들 들고 일어나는 거지 뭐. 죽진 않았는데 죽었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죽었다고 그냥 발표를 했어. 그러니까. 죽었어. 그리고 죽은 게 맞아요? 안 나오잖아. 애니메이션 표현이 안 되나? 만화에서 사고로 나오는데? 안 나왔어. 애니메이션에는 그냥 그런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안 나와가지고 정말 죽었나? 그냥 그런 생각이었는데 왜냐면은 이 의적 같은 거 필요 없어 하고 집어 던져버리고 목마 타고 가다가 돌 맞고 땅바닥으로 떨어졌으니까 머리부터 그래도. 떨어졌나? 약간 그런 식이었어. 네. 일종의 사고로 봐야 되는데 뭐 둘이 부딪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폭동으로 이제 이어졌다. 그래서 막 그 2인자 아저씨가 있는데 막 죽었다고 선동을 하니까 얘가 모략가였지. 그런 거였죠. 그리고 이제 한편 그 마루하고 키루코는 이제 우사미를 따라서 건물 안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거기가 그렇게 흉악한 곳이 아니야. 그냥 병원 같은 곳이었지. 네, 다친 사람들 그냥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의족이나 의소 달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대표가 말했던 커튼 안에 사람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진짜 말 그대로 기계로 연명하고 있었어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태블릿에 막 써야지 되는 상태였죠. 그쵸. 문자가 떠. 그리고 한쪽 눈만 보이는 것 같고 기계를 통해서 듣고 그냥 봤을 때도 팔다리 뭐 거의 없는 것 같고 몸통만 위에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모습이었지. 그렇죠. 귀도 스피커가 대신하고 있고. 근데 누가 봐도 저 눈이 안 대인 거 봤을 때 저 눈도 얘한테 심어준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진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사미가 얘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죠. 마루한테. 또 기계를 끄면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히토쿠이가 된대. 그랬더니 사람이 히토쿠이가 되는 건가라는 거가 여기 처음으로 이제 나온 거죠. 우리 그동안에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얘가 히토쿠이가 되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증상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절단을 해왔던 거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가 죽일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해달라. 그랬더니 했는데 마지막 소원이 하늘을 보고 싶대. 그래서 기계 다 뜯어내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하늘 본 다음에 이제 마루터치로 해서 사망. 근데 이제 구원해줘서 고맙다라는 이제 메시지가 뜨는 거지. 그러니까 우사미는 이제 막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자신 때문에 괜히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랬더니 사람으로 죽게 해줘서 고마워, 눈을 줘서 고마워, 지금까지 고마워서 정말 좋아해. 이런. 그래서 막 펑펑 울죠. 그치. 이때 펑펑 우는 게 그냥 좋아해서 우는구나 생각은 할 수 있었는데 얘네가 무슨 관계인지는 좀 뒤에 밝혀지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서로 연인이구나.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그냥 이어져 왔구나라고 했는데 하나의 역사를 더 더해버리니까 그렇지. 굉장했던 거지. 그런 거죠. 근데 이때 당시는 이제 몰랐죠. 그치. 그리고 사실 만화책보다 더 일찍 약간 붙여버린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여기 바로 나와요. 이제 요 화에 우선은 그 얘기하기 전에 리뷰맨들이 이제 건물 안을 들이닥쳐가지고 장악해 버리고 교단 사람들은 이제 다 도망쳐야지. 뭐.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사미가 이제 사람들한테 새로 이제 이주할 피난처 위치를 알려주고 자기는 이제 상관없다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뷰맨들은 자기가 이제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쳐들어와서 점령한 걸로 이제 여기는데 실은 두 집단 다 뭔가 서로를 이해해야 할 어떤 결을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치. 피해자와 하고 있어서 결국 이런 사태로 치달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주하고 너희들은 나를 좀 보호해서 좀 우사미가 이제 나중에 글로 데려다 줘라라고 해놓고 잠깐만 시간을 줘. 여기서 처리할 게 있어 하고서는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권총으로 자살을 하죠. 그리고 손에는 알고 보니까 그 총에 있었던 그 문양 있잖아요. 그게 그려진 단추를 쥐고 있었어. 그리고 마루하고 이제 키루코는 이제 뭐 되게 슬퍼하다가 결국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듣고 로빈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장소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머물렀는데 지금은 떠났다. 뭐 그런 정도였고. 그리고 자막이 이제 올라간 다음에 이제 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미미히메가 어두운 동굴 안에 있고 누군가가 다가오자 반갑게 맞이해요. 그러면서 이제 무섭지 않아라고 손잡고서는 밝은 곳으로 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이 된 거예요. 그치. 얘네가 걔네다. 그리고 기계를 잘 다루는 애였잖아. 그러니까 딱 얘였지. 맞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딱 맞춰지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만화책의 간극은 너무 컸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1년에 한 권 나오고 뭐 한두 권 나오니까 그게 나올 때쯤은 또 기억이 희미해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몰랐어. 근데 토키오가 약간 그 구역질하는 장면부터 해서 이제 이게 과거일 수 있겠구나. 마루는 얘 아들일 수 있겠구나라는 게 짐작이 돼가지고 스포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촘촘하게 엮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강 기자는 이거 못 보겠대요. 손이 안 간다는 거야. 왜냐면 만화책을 이미 다 봤는데 또 볼래니까 그렇대요. 저도 다 보고 또 봤거든요. 근데 재밌더라고.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봤다고 하니까 이 장면에서 그게 뭐야? 걔는 뭐야? 막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기억은 안 나면서 보기는 싫대. 우라사 나오케 몬스터 같은 거야. 그건 그렇다. 다 몬스터 봤지만 기억은 순간 안 나. 나올 때마다 1구부터 다시 봐야 된다고. 맞아요. 그렇긴 하죠. 애니는 그런 괴로움은 없네. 자, 꽤 오래 다뤄봤는데 네. 다음에 이어서 끝까지 네. 결말까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A보다 발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렛.